가기 사는 증시 갓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갓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년이 펑펑펑 내렸는데 아무 사고 없으셨는지 문제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주말 여러분 12월의 첫 주말 중국 마음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찐링 선생님 어제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찐링 선생님 완전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뿌리가 나주 사람이요? 반가워 이러면서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근데 두 분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하고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어제 질문해주신 그 덕분에 제가 어제 큰아버지랑 큰고모랑 아버지 이렇게 세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왜냐면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적사항은 좀 정확히 알고 그래서 뿌리를 찾아서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차이도 있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정확히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1917년생이고요. 그래 맞아. 아까 20 몇 년생이라고 해서 김병규. 할머니는 1926년생. 두 분은 9살 차입니다. 9살 차. 근데 두 분 모두 전라남도 나주 곤 출신인데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까지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통은 동네 사람하고 옛날에 결혼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는 몰랐던 사이였어요. 근데 그때 일본 식민지 시절이 1910년부터 45년까지잖아요. 그때 조선 시대는. 그렇지. 식민지 시대 때. 그때 많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1938년에 할아버지가 22살 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들이 1938년에 전라남도 나주군에서 중국으로 이전했어요. 사실은 나주는 나주 평야라고 할 정도로 쌀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수탈을 많이 당했던 그때 38년이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할머니 쪽은 1940년에 그때 할머니는 14살. 온 가족이랑 같이 중국으로 이동했어요. 드디어 이제 한국은 더 일본의 치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어떤 확정적인 한 세대를 그렇게 식민 생활을 하면서 찾아간. 그래서 그때는 지금의 저희 고향인 랴오닝성이 아니라 길림성 통화시라는 곳이에요. 그래. 어제 제가 그랬죠. 근데 그 통화시가 연변에서 한 4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다 길림성인데. 그러니까 길림 연변으로 갔는데 왜 이상한 데가 그래서 이상한 데가 아니고 왜 이상하다. 할아버지는 22살, 할머니는 14살에 온 가족이 같이 길림성 통화시로 왔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1944년에 소개팅? 그때는 소개팅이란 표현은 없죠. 선을 봐서 할아버지 27살, 할머니 18살에 길림성 통화시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게 1944년. 근데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하자마자 큰고모는 길림성에 큰고모 지금 70대 중반쯤인데 길림성에서 태어났는데 2, 3년 사이에 길림성에서 머무르지 않고 중국의 동북 삼성이 흑룡강성, 길림성, 랴오닝성, 길림성에서 랴오닝성, 심양,沈阳, 랴오닝성의 성도로沈阳으로 그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하고는 더 멀어진 거네, 그죠? 근데 뭐 비슷해요. 비행거리는. 근데 제가 큰고모한테 물어봤는데 왜 그때 길림성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지 않고 랴오닝성으로 이사했냐? 근데 그때 할아버지 그 당시는 그래도 동북 삼성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 랴오닝성 심양시니까 옛날에 심양이 한때 수도였고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데서 아이를 키우자. 그래서 길림성에서 할머니랑 큰고모랑 같이 랴오닝성으로 와서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 뭐 보따리 상인 뭐 장사 생필품 그런 거.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한국의 그 동네 안에 조그만 슈퍼마켓처럼 그런 거를 하면서 심양에서 잠깐 머무르다가 심양에서 1시간 거리인 안산시, 랴오닝성 안산시로 와서 정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고모, 큰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고모 총 7명을 여기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다는 거지, 거기서. 아쉽게도 할아버지는 1994년도 77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1999년 73세의 나이로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저는 12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저는 17살. 만약 두 분 다 살아계신다면 지금 할아버지는 108세, 할머니는 99세.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게 또 일제시대의 아픔이 또 그 한 가족사에 또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윗세대부터 이렇게. 그때 정말 많이 갔어요. 그때 그래서 저기 명동천이라는 데도 아주 유명하고요. 거기 명동천에서 윤동주 시인이라고 그래서 그 문익환 목사하고 같이 친구였잖아요. 어렸을 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50년대부터 그때 소수민족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그때는 거의 다 뭐 농사 짓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한 명당 얼마 평방미터 뭐 해가지고 똑같이 소수민족이든 한족이든 다 똑같이 그 농사를 짓도록 토지를 배분해줬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중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뭐랄까 부지런해서 잘 살아남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 그지? 네, 그 당시는 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때는 그렇게 해야 뭐 생계 유지라도 그렇죠. 자녀도 많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55년생인데 70인데 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하루에 2끼만 먹었을 때도 있다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죠. 그때는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7남매니까 뭐 고기 먹는 거는 명절 때만 좀. 그럼요. 그거는 뭐 다 당연히 그랬지. 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할머니 성함은 박규숙, 할아버지는 김병규. 할아버지는 전라남도 나주군 반안면, 할머니는 나주군 동강면. 그렇군요. 나중에 한번 나주 한번 가셔야 되겠어요. 저 옛날에 뿌리를 찾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동강면하고 그 방강면, 방상면. 네, 여기 한번 반남면이랑 동강면은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야지. 소회가 좀 다를 것 같아. 아이고 방송 끝날까 싶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너무 오늘 오늘 한국 시장도 아주 뜨거웠고요. 중국 시장도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중국이랑 홍콩 증시 모두 물론 어제는 중국 보합권이고 홍콩 조금 상승했지만 이번 주 월화수목 4거래일 연속 조금 애매했잖아요. 증시. 근데 오늘은 드디어 상승 마감했는데 상해종합지수 0.7% 상승, 심천 1.08% 상승. 한국시가 오후 4시 10분 기준 항생지수 0.61% 상승, 항생테크 1.01% 상승. 오늘 가장 상승폭이 큰 게 보험주입니다. 오랜만에 보험주가 비인기 업종이잖아요. 오랜만에 보험주가 5%대 급등했는데 보험주 중에서도 뭐 평안보험이라든지 거의 다 5에서 6%대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급등한 게 장중에 모건 스탠리가 요즘 뭐 글로벌 IB든 중국 국내 대형사든 다 내년 연간 전망 뭐 두꺼운 보고서를 내는데 모건 스탠리가 오늘 중국 평안보험의 목표 주가를 70유안에서 85유안 A주는 그리고 홍콩 종목은 70 홍콩달러에서 89 홍콩달러. 갑자기 모건 스탠리에서 평안보험을 비롯한 보험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부터 내년에는 보험주 간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좀 보험주가 계속 비인기였다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오늘 보험주가 5%대, 보험주가 오르니까 증권주가 또 덩달아서 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귀금속, 비철, 건설기계, 에너지 장비, 통신 등이 2% 상승했고 오늘 하락 업종은 가스, 해운, 은행, 외식, 관광, 정유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시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관련 뭐 지원한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에 상장된 휴머노드 로봇 지수가 1.3% 상승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1.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휴머노드 로봇형 부품주 뭐 삼화 어제 7% 상승했고 오늘도 대체로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어제 못 미쳤습니다. 오늘은 삼화 0.6%, 오늘은 대체로 1% 내외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유비테크는 어제 3% 올랐고 오늘 2%대. 그리고 어제 또 중국의 상업 우주 테마주가 또 올랐잖아요. 어제는 테마 지수가 2% 올랐고 오늘은 3.6%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나 급등세를 보였던 항천전자, 항천동력, 항천발전, 항천기전, 중국 위성 등이 오늘 다 급등했는데 특히 항천전자 3% 상승, 그리고 항천동력, 항천발전, 항천기전 요 세 종목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고 중국 위성이라는 종목은 5% 상승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어제 그 리샹 자동차가 12월 3일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AI 안경을 발표했다. 근데 어제는 시간 관계로 이 안경이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장착되어 있냐. 근데 그 기능을 봤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기능을 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그냥 자동차랑 상관없이 일반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카메라 기능도 있고 이어폰 기능도 있고 또 그 녹음펜 있잖아요. 녹음하는 기능도 있고 또 우리가 휴대폰에서 메모하는 것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해줘 리마인드 해줘 이런 노트나 메모 그리고 요 안경 안에 자체 그 충전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기능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리오토, 리샹 자동차에서 한 거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또 특화된 성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리샹 자동차랑 그 시스템을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엄청 격렬하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또는 한 명은 아주 조용하게 잘 쓰는 그 한 공간에서 완전 다른 효과를 그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경을 낀 상태에서 그 뭐 내가 짐을 내려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줘. 지시를 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여기로 와줘. 여기에 주차해줘. 그리고 그 투명 렌즈도 있고 약간 그 선글라스 그 디자인도 있잖아. 선글라스 디자인을 선택해도 앞에 볼 때는 선글라스가 마치 없는 것처럼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몇 개 기능이랑 요 전기차 특화된 몇 개 기능. 아마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경이 해주나 모양이에요. 네, 요게 첫 신제품이잖아요. 첫 제품이라서 기본적인 거를 장착한 것 같고 이제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된 게 아무래도 몰스레스라는 AI 칩 회사가 오늘 드디어 상장해서 오늘 상장 첫날입니다. 상해 과창판에 상장되는데요. 그리고 상해 과창판 거래소 그 규정에 의하면 과창판은 원래는 상한 폭이 20%입니다. 하지만 상장 첫날부터 다섯째 날 5일만 아무 제한 없이 그리고 여섯 번째 거래일부터 20% 상한폭. 그래서 오늘 요 몰스레스 중국어로는 몰시엔청 몰스레스 테크놀로지 요 종목이 상장하자마자 473% 상승 출발했고요. 장 마감 기준으로는 42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까지는 이런 핫한 인기를 누릴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몰스레스는 그 엔비디아에서 14년 정도 근무 경력이 있는 그런 고급 인력이 이렇게 창업해서 만든 회사고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창업자고요. 몰스에서 엔비디아에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한 14년 정도 엔비디아의 그 글로벌 부총재 겸 중화권 총경리 사장을 역임했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테크 기업에 있었지만 경력에서 가장 그게 주목받는 게 엔비디아 출신이다. 그리고 요 몰스에서는 2020년 6월에 법인이 설립됐고 10월부터 회사 운영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GPU 칩 연구 개발에 성공한 게 21년 11월이고 22년 3월에 처음으로 요 GPU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 11월에 처음으로 GPU. 그래서 조금씩 근데 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징이 뭐 몇 년 지나도 흑자 전환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몰스레스 그 IPO 할 때 공시 자료를 보면 이게 2020년에 설립됐잖아요. 21, 22 지금까지도 계속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지만 다행히 지난 3, 4년 동안 그 적자 폭을 보면 적자 금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들고 있는데 적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회사 IPO 관련 그 공시 자료를 보면 회사 자사의 전망으로는 빠르면 한 2027년쯤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 물론 100% 안 돼. 좀 긍정적인 버전으로. 그리고 몰스레스의 전체 매출에서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에서 AI 관련 칩 요 비중이 78%를 차지했고요. 네. 작년 기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 비중이 95%로 확대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국산 AI 칩을 만드는 회사다. GPU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IPO를 통해서 모집 예정인 자금 규모가 80억 위안인데요. 그러면 원화로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한 세 가지 분야에 주로 투자하는데 뭐 뻔하죠. AI 훈련 칩, 그리고 이미지 칩, 그리고 AI SoC 요 세 개.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다른 이슈보다는 요 모어스레스가 도대체 첫날에 얼마 오르냐. 그래서 425% 올랐습니다. 근데 요 자금이 오늘 하루 동안 요 모어스레스에 집중되다 보니까 또 다른 중국의 반도체 종목이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 하락한 종목도 많았거든요. 별로 재미없었고. 그래서 빨아가서. 이따가 말씀드릴. 그리고 또 하나 모시股份메타엑스라는 유사한 종목 GPU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는 아직은 상장 안 됐고 오늘은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약 마무리되면 빠르면 한 지금 이미 연말이니까 1월쯤에 상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까 무얼스웨스랑 좀 유사한 종목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창업자고 아까 무얼스웨스 창업자는 엔비디아 출신이잖아요. 이 메타엑스 모시股份이 회사 창업자는 AMD 출신입니다. 네, AMD 상해 법인의 그 사장 임원급을 역임했고요. 그 전에도 뭐 다른 회사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까 그 무얼스웨스는 2020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 요 메타엑스도 똑같이 2020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오늘 청약이니까 아까 무얼스웨스는 이번에 IPO를 통해서 모집할 그 자금이 80억 위안이잖아요. 이 메타엑스는 좀 적은데 39.04억 위안. 그러면 원화로 한 7,800억 원 정도. 네. 그리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아직 설립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됐는데 그렇겠죠. 아까 무얼스웨스는 지난 3, 4년 동안 매출을 늘고 있는데 적자 금액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요 메타엑스는 매출은 늘고 있는데 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 무얼스웨스가 어제 나온 공시에 의하면 12월 19일 다음 주에 그 웬만한 그런 테크 기업들은 매년마다 무슨 신제품 발표회 또는 뭐 개발자 대회, 네, 그래서 무얼스웨스도 다음 주에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 요 청약을 시작한 메타엑스 그리고 오늘 상장 첫날인 무얼스웨스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 요거는 중국 증시 반도체 지수인데요. 오늘 0.7% 올랐습니다. 오늘 자료 중에 캡처한 화면은 다 오전장 마감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미 상장한 캠브리컨 있잖아요. 캠브리컨이 오늘 1.02%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했는데 오후장에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유사한 종목인 해광, 영문명은 하이건. 하이건은 오늘 0.8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운드리 종목도 주가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SMIC 홍콩 종목은 0.64% 상승. 하지만 SMIC 상해 과창 종목은 0.48% 하락. 하락. 네. 그리고 또 화홍 반도체도 있잖아요. 첨단은 아니지만 화홍 반도체 홍콩 종목은 오늘 0.2% 하락. 다 한국 시간 오후 4시 10분 기준입니다. 근데 화홍 반도체 상해 과창 종목은 2%대 하락. 그리고 예전에 중국 시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는 중국 국산 장비 업체인 북방화창. 다음 그림을 보시면 북방화창이 다른 반도체주에 비해서 요즘 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북방화창은 좀 미지근하게 0.16%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반도체 종목이 무얼스웨스 상장 첫날 요 인기 그야말로 그 에너지를 다 빨렸네. 네, 자금이 그리고 지금 무얼스웨스 오늘 마감 기준으로 시총은 2,823억 위안. 그러면 한 56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전체 시총이고요. 근데 유통 시총은 그 중에 일부. 그러겠죠, 당연히. 어쨌든 전체 시총은 한 56조 원 정도. 오늘 마감 기준으로. 네. 기대감이 정말
만만하군요. 오늘 네. 첫날이 425% 상승했는데 이제 봐야죠. 어떻게 갈지. 그 대표는 아예 돈방석에 앉았고 그러니까 네. 네. 한 명은 엔비디아 출신, 한 명은 AMD 출신. 네. 그리고 오늘 이어서 태양광주가 뭐 2, 3주 전에 중국의 태양광 구조조정 진행 중이다. 네네. 뭐 과당 경쟁 억제를 하면서 일부 폴리실리콘 업체 중 일부는 드디어 겨우 흑자 전환에 성공. 네. 근데 아직은 적자인 기업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많이 지금 12월이니까 태양광 업체들은 대체로 월간으로 해서 생산 계획을 이제 잡는데요. 근데 오늘 장중에 나온 태양광 산업 관련 기사를 보면 11월에 비해서 대부분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은 12월 생산 계획 잡은 게 11월보다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12월에 그 잡힌 생산 계획이 11월보다 0.96% 감소. 그리고 웨이퍼 업체들은 15.95% 감소, 셀은 12.61% 감소, 모듈은 13.58% 감소. 그래서 그 업스트림부터 미드부터 요 전체적으로 태양광 이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대체로 다 11월보다는 12월에 조금 감산할 거다. 네. 한 10% 정도. 근데 연말이 좀 계절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올 연초부터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과당 경쟁 억제.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일부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겨우 흑자 전환했잖아. 그래서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사 중에 기자가 몇몇 이름 될 만한 큰 태양광 업체 뭐 책임자 인터뷰를 했는데 대체로 2026년 중국 태양광 그 제품 가격이 점진적으로 조금 회복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내년 5월에서 6월까지 한 반년 정도 더 지나야지 조금 더 겨우 흑자 전환 될 기업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아직은 좀 힘든 과도기에 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몇 개 대표 태양광주의 흐름을 보면 통화에는 폴리실리콘 1위 오늘 0.55% 상승했고요. 네. 다음 그림은 윤기 그린 에너지 오늘 마찬가지로 0.61% 소폭 상승 마감했고 네. 또 다른 폴리실리콘 종목 중에 DQ 에너지 DQ는 오늘 이거요? 한자는 대전 네. 그리고 영문명은 DQ 0.96% 상승 마감했고 이어서 한자명은 협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태양광 종목은 대체로 1% 이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뭐가 기사 하나 뜬냐면 매년마다 ICPC라고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딥시크뿐만 아니라 요즘은 새로운 버전의 AI 빅모델이 나오면 무슨 국제 올림픽 또는 뭐 국제 대학생 프로 대회 그거를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푸느냐. 근데 요 12월 5일에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가 열렸는데 아니요. 12월 5일에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가 홈페이지가 있는데 오늘 그 홈페이지에 중국의 화웨이 창업자인 任正非회장의 경력사 같은 거? 네, 그게 떴는데요. 근데 그거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11월 14일에 任正非회장이랑 ICPC 그 위원장이랑 좌담회를 한 거. 그거는 11월 14일에 좌담회를 했는데 오늘 그 좌담회 풀 원문을 오늘에야 그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화웨이 창업자다 보니까 뭐 업계랑 관련해서 근데 주로 이 대회가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니까 대부분은 뭐 대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열심히 덕담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그래도 그중에 AI랑 관련해서 몇 가지 오늘 장 막판에 좀 많이 보도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任正非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발명으로 인해 한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지만 AI 응용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 나라를 강대하게 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요 AI 응용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인도네시아는 광물 뭐 항구 그런 거 중요한 항구나 광물 채굴 이런 쪽에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화. 그래서 나라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AI 발명뿐만 아니라 이 발명을 각 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응용
응용을 강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요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리고 뭐 광산이라든지 사람들이 노동하기에 위험도가 높은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퓨팅 파워와 관련해서 요즘 뭐 AI 뭐 과잉이다 뭐다 좀 논란이 많은데 근데 AI 컴퓨팅 파워에 관련해서 렌정호 회장은 내가 보기에는 미래에는 컴퓨팅 파워 과잉이 나타날 거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해도 우리 청년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그거에 대해 우려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과학기술 연구라든지 발명, 혁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열심히 해라. 근데 어쨌든 렌정호 회장은 내가 판단했을 때는 미래에 근데 몇 년도는 얘기 안 했어. 미래에 컴퓨팅 파워 과잉이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니까 청년들을 덕당. 그래서 청년들은 여기서 청년들은 전 세계 청년들은 이 시대의 최전선에 서서 뭐 어떤 연구를 하거나 창업할 때는 처음에 뭐 상업적인 성공, 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세계 문명을 위해서 어떤 혁신 발명을 하고 이 자체에 의미를 두면 좋겠다. 네. 네, 근데 사실 가장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컴퓨팅 파워 과잉이 생겼습니다. 요 한마디만 그 헤드라인 돼가지고 컴퓨팅 파워 과잉을 갈 거예요. 뭐 그건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명확한 네. 뭐 전망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응용하는 거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 컴퓨팅 지금 방향성을 그냥 물량으로 하겠다고 물량 때려 넣기로 하겠다고 네. 세계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컴퓨팅 파워 과잉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제 말씀드린 그 12월 3일에 젠슨 황이 그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세미나 할 때도 AI 빅모델 연구 다음 단계가 응용을 다양하게 해서 그거를 그렇죠. 해야 하는 그래야 엔비디아도 살아남는 거거든. 네. 네. 그렇죠. 아마 컴퓨팅 지금의 이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왜 그렇게 비싸게 했지? 하는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사실 네. 올해도 계속 그 얘기는 나왔어요. 네, 이거 너무 과도하게 비싸긴 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올해는 마무리되고 올해는 사실 AI 빅모델에 더 초점이 이루어지는데 내년부터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를 응용 단계로 어떻게 그럼요. 더 지금 현실화.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온 거 일만 쓰시잖아요. 네, 지금. 생각보다 심지어 네. 중국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톱3 중에 유니트리 있잖아요. 네. 유니트리 창업자가 내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제일 앞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창업자인데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AI 이 기술의 발전 업그레이드가 너무 빨리 진행된다. 심지어 그런 분도 이렇게 말할 그러니까, 정도라면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달 전에 비해서 저는 처음에 써보고 아유 뭐 헛소리를 이렇게 하고 안 썼는데 지금은 근사치를 가요. 그래서 처음에 연초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는 AI가 뭐 사람을 대체하는 근데 점점 요즘은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이 AI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대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아니, 정도로 그래서 지금 프로그래머 중에서 시니어 프로그래머들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팀으로 이뤄서 했잖아요. 네. 저 주니어들이 필요 없어진 거야. 근데 주니어들은 거기까지 못 갔잖아.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몇몇 대기업들이 다 올해 들어서서 뭐 몇천 명 감원하고 그거 뭐 원래 100명 이상 하는 작업을 뭐 10명, 20명. 그러니까 주니어들이 지금 큰일 났죠. 주니어들이 큰일 났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산업에 그거를 응용할 수도 그래서 8월 말에 그 AI 플러스 강화 정책 그거를 내세운 네. 자 주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중국 주식도 유종의 미를 거둔 한 주셨고 한국 주식도 조금 이따 만나 뵙겠지만은 상당히 유종의 미를 거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